전략적 세일즈 95페이지입니다. 개인적 역량의 네 번째 요건은 끈기이다. 끈기란 기꺼이 다른 누구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서 때때로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한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소가 바로 끈기라는 거예요. 인내력이 강한 사람은 강한 의지를 갖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 일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점차 추월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릴지라도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게 되면은 점차 다른 모든 사람들을 추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끈기란 많은 특성들이 하나로 응축된 것이다. 끈기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성공 능력에 대한 믿음의 척도가 된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스스로 얼마나 끈기 있게 버티는지를 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줄다리기 게임에서 그 10초만 버텨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버틴다라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 10초를 버티는 거. 그게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끈기는 자기 규율의 실천 행동이다. 또한 성품의 척도이기도 하다. 지치고 용기를 잃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이 하는 행동을 살펴보면 자기 규율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지치고 용기를 잃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자신이 하는 행동을 살펴보면 자기 규율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끈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용기다. 용기. 용기의 첫 번째 요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견뎌내는 능력이다. 용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용기고요.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견뎌내는 능력,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용기라는 거죠. 루이스는 용기는 단순히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다. 모든 덕목은 용기라는 형태로 진정성을 평가받는다라고 말했다. 끈기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끈기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개인 역량의 다섯 번째 요건은 진실성이다. 진실성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게 정직함을 말한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최고로 진실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누구에게든 솔직할 수 있다. 정직은 고객들이 장기적인 구매를 결정할 때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최고 세일즈맨들이 말과 행동에서 완벽하게 정직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최고의 세일즈맨들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들은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결코 팔지 않으며 고객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신뢰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특성이라면 진실성은 그 신뢰를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최고 세일즈맨들은 고객들과 대단히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심지어 가격을 물어보지도 않고 구매하기도 한다. 고객들은 그 최고의 세일즈맨과의 그런 신뢰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 판매자, 세일즈맨을 믿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고객들은 가격이 얼마든 공정하고 정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최고의 세일즈맨들이 그 물건의 구매를 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성은 또한 자신감을 기르는 필수 요건이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면 자신에 대한 호감이 놀라울 만큼 증가한다. 진실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천하고 소개하는 최고의 세일즈맨이 된다. 네, 그 추천. 소개 리퍼럴 마케팅이라는 책도 추천해드립니다. 사람들이 추천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 진정성이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고 또 추천까지 한다는 거죠. 개인 역량의 여섯 번째 요건은 감사하는 태도다.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는 수학, 체증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학, 체증의 법칙에 따르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거. 저는 해빙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태도는 온전한 인격체의 표상이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는 대신에 자신이 누리는 좋은 점에 대해 고마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 하루하루 감사해하며 살아가는 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세일즈맨은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한다. 자신의 건강, 가족, 집, 자동차,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 그리고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또한 고객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친절에 대해서도 항상 고맙다고 말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종이 있는 이유는 띵 울림을 주기 위함이고요. 울리기 위함이고요. 입술이 있는 이유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낙관적이고 항상 즐겁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좋은 점을 찾아서 친절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낙관적이고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좋은 점을 찾아서 친절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한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까다로운 고객을 만나더라도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잠시 만났던 대단히 까다로운 고객에게도 감사 카드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다행스럽게도 감사하는 태도는 습관성이 있다. 잠시 동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표현하면 감사하는 태도가 성격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다. 그만큼 우리는 더 따뜻하고 더 다정한 사람이 된다. 고객들은 거래를 원하고 친구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감사의 반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감사의 반대는 불평, 불만도 있고 그리고 당연시 여기는 거. 감사의 반대는 당연시 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일기,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면은 감사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전략적 세일즈 내용 중에서 크게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끈기고요. 두 번째는 진실성, 세 번째는 감사하는 태도. 이 3가지 내용이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유튜브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